예상치 못한 화면 속 어머니의 모습이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어요. 그날 회사 책상 위에 놓인 모니터 속에서 나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보았습니다. 허름한 방 안, 텅 빈 의자 하나. 그 앞에 앉은 어머니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듯 천천히 고개를 들고 계셨죠. 성호야. 입모양이 그렇게 보였어요. 하지만 그 방엔 아무도 없었죠.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홈카메라 화면을 멈춰놓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화면 속 어머니의 눈은 세상 누구보다 슬퍼 보였죠. 눈물이 천천히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데 그 표정이 내 기억 속 그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내 삶은 조금씩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죠. 내가 언제부터 어머니의 눈을 제대로 본 적이 있었던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머니의 집은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베란다에는 화분이 빼곡했고 햇살이 드는 창가에선 언제나 된장국 냄새가 났죠. 오늘도 날씨가 참 좋네. 성우는 밥은 잘 먹고 다니려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로 어머니는 혼자 사셨어요. 오랫동안 시골에서 살다가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내가 있는 도시로 올라오셨죠. 그땐 나도 정신이 없었어요. 회사 일에 치이고 아내와는 별거 중이었고 딸아이는 대학 입시로 바빴죠. 어머니를 모시겠다는 결심은 했지만 현실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괜찮아, 나 혼자도 잘 지내.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내가 찾아갈 때마다 식탁 위엔 늘 식지 않은 밥 한 공기가 있었죠. 아마 나를 기다리셨던 거겠죠. 그땐 그게 고마운 줄도 몰랐어요. 그저 습관처럼 엄마, 나 바빠요. 다음에 올게요. 그 말만 반복했죠. 그러던 어느 날부터 어머니가 자주 넘어지신다는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의사는 치매 초기 증상이 보인다고 했죠. 그때 나는 현실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우리 엄마는 그럴 리 없어요. 정신이 맑으신 분이에요. 그저 피곤하셔서 그러신 거라고 스스로를 속였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내 이름을 잊지 않으시려 종이에 적어두셨고 냉장고 안엔 며칠 전부터 상한 반찬들이 남아 있었죠. 그제서야 나는 간병인을 두기로 했어요. 며칠 뒤 찾아온 간병인 김미숙 씨는 조용하고 성실한 분이었어요. 어머니도 금세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누셨죠. 성우는 요즘도 야근하나 봐요. 내가 너무 짐이 되나 봐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짐이라니요. 세상에 그 어떤 짐보다 소중한 사람인데. 그때는 그 말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간병인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고 나는 그게 마음 한켠으로 편하기도 했어요. 직장일에 매달리며 어머니가 외롭지 않겠지 스스로 위안했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어느 날 간병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성호 씨, 제가 잠깐 시장에 다녀왔는데요. 어머님이 혼자 우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부터 나는 밤마다 불안했어요. 도대체 어머니가 왜 우셨을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결국 나는 작은 홈 카메라를 하나 달기로 했어요. 그 카메라가 모든 걸 바꿔놓을 줄은 그땐 몰랐어요. 그날 그 화면 속에서 어머니는 분명히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그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죠. 성호야, 성호야. 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부름엔 외로움과 그리움과 사랑이 다 섞여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 나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어요. 정말 나는 어머니에게 어떤 아들이었을까? 그분의 마음속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었을까?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나는 다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봄이 막 시작되던 어느 날 어머니의 아파트 베란다에는 작은 새싹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화분 속 흙은 늘 촉촉했고 어머니는 그 작은 생명을 보며 미소를 지으셨죠. 이 녀석들이 참 신통하네. 어제까진 아무것도 없더니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하네. 그 목소리엔 여전히 생기가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나는 그 미소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랐어요.
주말이면 나는 어머니 댁에 들러 장을 보고 고장난 전등이나 수도를 손봤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꼭 내 손에 뭔가를 쥐어주셨죠. 이거 김치 조금 담갔어. 지은이한테 가져가. 엄마, 이거 너무 많이 하셨어요. 혼자 사시면서 이렇게까지. 괜찮아, 내가 할 일도 없는데.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편하거든. 그 대화는 늘 같았고 그 속엔 익숙한 온기가 있었어요. 그땐 몰랐죠. 그 평범함이 얼마나 귀한 순간인지. 어머니의 간병인 미숙 씨는 늘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말수가 적고 대신 행동이 빨랐어요. 아침이면 어머니의 머리를 빗겨드리고 점심엔 국을 덜어드리며 챙겨줬죠. 미숙 씨, 오늘도 고마워요. 내가 이런 걸 다 받아도 되나 몰라. 어머님, 제가 일하는 거잖아요. 고맙긴요. 그래도 당신이 없었으면 나 혼자 얼마나 쓸쓸했을까. 그 말을 들으며 미숙 씨는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 작게 웃으며 대답했죠. 어머님, 제가 옆에 있으니까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의 얼굴에는 안도와 따뜻함이 번졌어요. 그 순간만큼은 참 평화로웠죠. 나는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마음이 놓였어요. 그래, 이렇게만 지내면 괜찮겠지. 스스로 그렇게 말하며 현실로 돌아갔어요. 회사에서는 늘 바빴어요. 회의, 보고서, 거래처 미팅.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를 정도였죠. 퇴근길 지하철 창가에 비친 내 얼굴은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얼굴 뒤엔 어머니가 떠오르곤 했죠. 밥은 먹었냐? 그 한마디가 귀에 맴돌았어요. 어릴 적부터 들었던 그 말, 그게 내 하루의 위로였다는 걸 이제야 느꼈어요. 딸 지은이는 할머니를 참 잘 따랐어요. 가끔 주말이면 함께 들러 어머니 머리를 감겨드렸죠. 할머니, 머리숱이 여전히 많아요. 그럼 이 머리 덕에 내 할아버지가 나한테 반했지. 에이, 또 그 얘기예요? 또 듣고 싶잖아, 그 얘기. 그 웃음소리에 집안 공기가 환해졌어요. 어머니는 손녀를 볼 때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어요. 행복해서 생긴 주름이었죠. 하지만 그날 나는 작은 이상함을 느꼈어요. 어머니가 딸 이름을 잠시 잊으셨거든요. 얘 이름이 뭐더라?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지은이요, 엄마. 지은이잖아요. 아, 그래. 내가 요즘 깜빡깜빡 한다니까. 어머니는 웃으며 넘겼지만 내 마음 한쪽이 서늘해졌어요. 그 웃음이 낯설게 느껴졌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미숙 씨의 말이 떠올랐어요. 요즘 어머님이 조금 불안해하세요. 혼자 계신 걸 싫어하셔서요. 나는 대답했죠. 그래요. 그래도 적응하실 거예요. 원래 혼자 계시던 분이라. 그 말이 입에서 나오자마자 후회가 됐어요. 그건 내가 어머니의 외로움을 모른 척한 말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딸 지은이가 내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할머니 목소리가 요즘 이상해요. 자꾸 나를 언니라고 불러요. 언니? 응, 그리고 할아버지 얘기를 계속하세요. 아빠는 출장 갔다고 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핸들을 꼭 쥐었어요. 어머니의 세상은 이미 과거와 현재가 뒤섞이고 있었어요. 그 속에서 나는 점점 낯선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어머니의 방이 떠올랐어요. 그 방 한 구석 낡은 벽시계가 멈춘 채 서 있었죠. 마치 시간이 어머니 곁에서 멈춘 것 같았어요. 엄마, 내일 꼭 갈게요. 그렇게 다짐하고도 결국 가지 못했어요. 다음 날 출근길에 알람이 울렸고 나는 또다시 일상을 선택했어요. 그날 이후 어머니는 점점 말을 줄이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던 목소리는 짧고 조용했어요. 성우야, 바쁘지? 응,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곧 갈게요. 그래, 알았다. 나는 괜찮다. 하지만 괜찮다는 말 뒤에는 언제나 긴 침묵이 있었어요. 그 침묵이 나를 괴롭혔어요. 그때 이미 어머니는 나에게 신호를 보내고 계셨는데 나는 그걸 보지 못했죠. 그때의 평온한 일상은 지금 돌아보면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였어요. 모든 게 익숙하고 따뜻해 보였지만 그 안엔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웃고 계셨지만 그 미소의 그림자는 깊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 그림자를 보지 못한 채 또다시 일로 향했어요.
그 평범했던 하루들이 이제는 가장 그리운 날들이 되었어요. 어머니의 방은 여전히 햇살이 잘 들었어요. 창문 너머로 들리는 참새 소리, 그리고 간병인 미숙 씨의 잔잔한 목소리가 아침을 깨웠죠. 어머님 일어나세요. 아침이에요. 벌써 아침이야? 어제는 잠이 잘 안 오더라. 무슨 생각하셨어요? 그냥 꿈을 꿨는데 성우가 어릴 때 나한테 뛰어오던 그 얼굴이 생각나더라. 어머니는 말끝을 흐리며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엔 그리움이 가득했죠. 나는 그날 저녁 퇴근 후에 오랜만에 어머니 집에 들렀어요. 문을 열자 국 끓는 냄새와 함께 미숙 씨의 인사가 들렸어요. 아, 성호 씨 오셨어요. 네, 어머니 괜찮으시죠? 오늘은 비교적 괜찮으셨어요. 다만 오후에 조금 불안해하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는 이불을 개고 계셨죠. 엄마, 저 왔어요. 성우 왔구나. 오늘은 일찍 왔네. 일찍 끝났어요. 밥 드셨어요? 미숙 씨가 챙겨줬지. 근데 넌 밥은 먹었냐? 회사에서 먹었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이상하게 어머니의 표정이 전보다 어두워 보였어요. 그 눈에 알 수 없는 불안이 깃들어 있었죠. 그날 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나는 물었어요. 엄마, 무슨 걱정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요즘 미숙 씨가 잠깐 나가면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해서 그래. 허전해요? 그래. 괜히 누가 날 두고 떠날까봐 불안해. 그 말에 나는 잠시 말이 막혔어요. 간병인이 나간다는 건 잠시 시장에 다녀오는 정도였는데 어머니는 그 잠깐의 시간도 견디기 힘들어 하셨던 거예요. 며칠 뒤 미숙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성호 씨, 어머님이 오늘은 조금 다르게 행동하셨어요. 제가 나갔다 오니까 방문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계속 언제 왔냐고 물으시길래 10분 전이라고 말씀드렸더니 그게 그렇게 오래된 일이냐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시간이 어머니에겐 이미 흐름이 아닌 혼란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날 밤 나는 딸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은아, 할머니 요즘 좀 이상하신 것 같아. 아빠, 나도 느꼈어요. 지난번에 갔을 때 나를 지연이라고 부르셨어요. 엄마 이름이잖아요. 그래, 어쩌면 기억이 조금씩 섞이는 것 같아. 그럼 병원에 다시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응, 이번 주말에 같이 가자. 전화를 끊고 나니 머릿속에 어머니의 혼잣말이 떠올랐어요. 누가 날 두고 떠날까봐 불안해.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쳤어요. 그건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이미 다가온 두려움이었죠. 며칠 뒤 병원에서 들은 의사의 말은 냉정했어요. 진행이 꽤 빠릅니다. 혼자 두시는 시간은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미뤘던 시간들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벽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며 나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요즘 힘드시죠? 아니야. 괜찮다니까. 미숙 씨도 있고 지은이도 자주 오잖아. 엄마, 혹시 나한테 섭섭한 거 있어요? 섭섭하기는 그냥 내가 바쁘니까 그러려니 하지. 다 나 때문이지 뭐.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는 언제나 자신을 탓하셨죠. 아들의 무관심도 세월의 병도 다 자신의 탓이라 여기셨어요. 며칠 뒤 미숙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성호 씨,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머님이 요즘 자꾸 어린 시절 얘기를 하세요. 마치 그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요. 어린 시절이요? 네. 당신이 5살 때 비 오는 날 길을 잃었다고요. 그때 본인도 많이 울었다고요. 그 얘기를 아직도 하세요? 네. 그리고 그 얘기를 하실 때마다 꼭 눈물을 흘리세요. 나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기억은 나도 알고 있었어요. 어릴 적 비 오는 날 시장에서 어머니 손을 놓쳤던 날. 그날 어머니는 나를 하루 종일 찾아 헤매셨다고 했죠. 그 일이 어머니 마음속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나는 모니터를 켜서 홈 카메라를 다시 확인했어요. 어머니는 방 안에서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계셨죠. 그리고 갑자기 멈춰서며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성우야, 엄마가 거기 있지? 거기 있으면 대답 좀 해줘.
그 순간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목소리는 너무나 또렷했어요. 마치 화면 너머로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 같았죠. 그날 이후 나는 주말마다 어머니 댁에 들렀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점점 나를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누구세요? 엄마, 나야. 성호. 아, 그래, 성호구나. 근데 왜 이렇게 늙었어? 그 말에 나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어요. 그 웃음 속에 담긴 슬픔이 너무 커서 가슴이 미어졌죠. 그리고 나는 깨달았어요. 우리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 게 아니라 시간이 어머니를 천천히 나에게서 데려가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혼잣말을 했어요. 엄마, 이제라도 내가 더 잘할게요. 조금 늦었지만 이제는 놓치지 않을게요. 하지만 그 약속이 너무 늦은 다짐이 될 줄은 그때의 나는 몰랐어요. 초여름의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던 날이었어요. 그날도 어머니는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계셨죠. 그 모습은 언제나처럼 평온했어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그 평온함 속에 어딘가 낯선 기운이 숨어 있었죠. 미숙 씨, 잠깐만요. 시장에 다녀올게요. 네, 어머님. 조심하세요. 너무 오래 걸으시면 안 돼요. 응, 금방 다녀올게. 그날 어머니는 혼자 집을 나서셨대요. 시장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 매일처럼 다니던 길이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어머니는 길을 잃으셨어요. 미숙 씨가 돌아왔을 때 집 안엔 아무도 없었어요. 테이블 위엔 반쯤 덜어낸 국이 식어 있었고 방 한가운데엔 벗어놓은 슬리퍼 한 짝이 그대로 놓여 있었죠. 어머님? 어머님 어디 계세요? 그녀는 놀라서 이웃집에까지 찾아갔어요. 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대요. 그때 나는 회사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성호 씨, 큰일 났어요. 어머님이 안 계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뭐라고요? 언제요? 조금 전이에요.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그날 나는 차를 몰고 신호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달렸어요. 머릿속은 온통 설마라는 단어뿐이었어요. 설마 어머니가 혼자 길을 나섰을 리가 없다고. 집 앞 골목에 차를 세우고 뛰어들었어요. 이웃들이 웅성거리며 나를 봤어요. 아까 할머니가 혼자 버스 정류장 쪽으로 가시던데요.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그쪽으로 뛰었어요. 한참을 뛰어다녔어요.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보호자분 되세요? 이정순 어르신,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 파출소 문을 열자 어머니는 벤치에 앉아 계셨어요. 손에 쥐고 있던 건 낡은 손수건 한 장이었죠. 그 안엔 오래된 동전 몇 개가 들어 있었어요. 엄마. 성호야, 나장 보러 갔는데 길이 이상하게 바뀌었더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라.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죠. 그 손이 그렇게 차갑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어요. 그날 이후 나는 어머니를 혼자 두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늘 냉정했죠. 회사 일은 쌓여 있었고 딸은 취업 준비로 바빴어요. 결국 어머니의 돌봄은 여전히 미숙 씨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며칠 뒤 나는 어머니의 방에 홈카메라를 달았어요. 그저 안심하려는 마음이었어요. 어머니도 그걸 보고 웃으셨어요. 이제 내가 어디 있는지 다 볼 수 있겠네. 엄마, 그게 아니라 혹시 위험한 일 있을까 봐요. 나중에 내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 그러면 성우가 늘 곁에 있는 거네. 좋다.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걸렸는지 몰라요. 어머니는 그걸 곁에 있다고 표현하셨죠. 하지만 나는 실제로 그 곁에 없었어요. 며칠 후의 일이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고 회사에서 보고서를 쓰고 있었어요. 문득 핸드폰 알림이 울렸어요. 홈카메라 모션 감지 알림. 무심코 영상을 눌렀죠. 화면엔 어머니가 혼자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성호야. 그 한마디가 화면 너머로 들리는 듯 했어요. 입모양이 분명했어요. 성호야, 거기 있지? 나 무서워. 그 순간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주변의 시선 따윈 신경 쓸 틈도 없었죠. 팀장님, 저 급한 일 있어서 나가봐야 합니다. 박 과장 무슨 일이야?
죄송합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대로 회사를 뛰쳐나왔어요. 도로 위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와이퍼가 앞유리를 스치며 빗물을 밀어냈지만 내 시야는 흐려져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방 안에서 조용히 울고 계셨어요. 문을 열자 그 모습이 내 가슴을 찔렀어요. 그냥 조용히, 정말 조용히.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다 지쳐버린 사람처럼. 엄마, 왜 울어요? 어디 아파요? 아니야, 그냥 성우가 안 보여서. 저 여기 있잖아요. 엄마, 저 왔어요. 그래, 왔구나. 아까도 있었는데 또 없어져서. 그 말에 나는 목이 메었어요. 어머니는 현실과 기억 사이를 헤매고 있었어요. 내가 방금 들어왔는데 그녀의 세상에서는 나는 이미 여러 번 떠났던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어요. 화면 속 어머니의 모습이 머릿속에 계속 떠올랐죠. 나는 다시 홈카메라 영상을 돌려봤어요. 어머니는 혼자 앉아 중얼거리셨어요. 성우야, 밥은 먹었니? 회사에서 혼나진 않니? 너무 늦게 다니지 마, 엄마는 괜찮아. 그 목소리는 나지막했고 그 안엔 오랜 세월이 녹아 있었어요. 나는 모니터 앞에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미안해요. 다음 날 나는 어머니 곁에 하루 종일 있었어요. 밥도 같이 먹고 드라마도 함께 봤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자꾸 나를 아저씨라고 부르셨어요. 아저씨, 이거 리모컨 좀 눌러줘요. 엄마, 나 성우예요. 그래, 알아요. 근데 성우는 언제 오지?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나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죠. 곧 올 거예요,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날 밤 어머니는 잠드는 내내 내 손을 잡고 계셨어요. 손끝이 떨렸어요. 나는 그 떨림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새벽녘 어머니가 갑자기 깨어나셨죠. 성우야, 불 켜지 마. 내가 자는 모습 보니까 예전 생각이 나서 좋아. 엄마, 이제 주무세요. 응, 그래도 내 얼굴 보니까 마음이 놓여. 그렇게 말씀하시던 어머니는 이내 눈을 감으셨어요. 그때 나는 몰랐어요. 그 장면이 어머니와의 마지막 평온한 밤이 될 줄은. 그 다음 날 회사에 갔을 때 또다시 핸드폰 알림이 울렸어요. 홈카메라 모션 감지 알림. 이번엔 망설임 없이 재생을 눌렀어요. 화면 속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의자에 앉은 채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입술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어요. 성우야, 엄마 이제 그만 힘들다.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찢어놓았어요. 나는 다시 차를 몰고 집으로 달렸어요. 하지만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거실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엄마, 엄마. 나는 온 힘을 다해 부르짖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은 천천히 감겨 있었어요. 숨은 가늘었고 손끝은 차가웠죠. 그날 구급차 사이렌이 울리던 그 소리를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 소리는 내 가슴을 찢는 칼날 같았어요. 병원 응급실로 들어가던 순간 나는 속으로만 중얼거렸어요. 제발 제발 한 번만 더 엄마라고 불러주세요. 그러나 그날 이후 어머니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나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날이 내 인생에서 모든 게 무너진 날이었어요. 그날 모든 게 멈춘 듯 했습니다. 응급실 문이 닫히는 순간 세상이 잠깐 숨을 멈추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분주하게 오가고 알 수 없는 기계 소리들이 겹쳐 들렸지만 내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내 앞에 있는 의자, 손에 쥔 전화기, 어머니가 누운 침대, 모든 것이 같은 자리에서 고정된 풍경처럼 보였어요. 나는 복도 끝 창문을 오래 바라봤어요. 노을이 내리고 있었고 그 빛이 병원 바닥에 길게 번지고 있었어요. 그 빛이 어머니의 이불 끝에 닿을 때마다 마음이 텅 비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의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급성 합병증이 겹쳤습니다. 경과를 지켜보셔야 합니다. 그 말은 나에게 한 문장 이상의 의미로 들렸어요. 이제부터는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뜻이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시간, 손을 잡아도 내 마음의 온기가 닿지 않는 시간, 그 시간 앞에 서 있는 나였어요. 딸 지은이가 숨을 몰아쉬며 복도 끝에서 달려왔어요. 아빠, 할머니는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건 대답이 아니라 바라봄에 가까웠어요. 우리는 둘이서 함께 어머니의 손을 맞잡았어요. 그 손이 얇고 차가웠어요. 할머니, 지은 왔어요 라고 말하는 딸의 목소리에서 떨림이 들렸어요. 나는 딸의 손등을 가만히 감싸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엄마, 우리 왔어요. 왔어요. 밤은 길게 이어졌고 병실의 시계 초침 소리는 내 심장과 박자를 맞추려다 자꾸 어긋났어요. 창밖으로는 늦은 버스가 서너 번 지나갔고 맞은편 건물의 불빛은 한 칸씩 꺼졌다 켜졌다 했어요. 나는 의자 끝에 앉아 어머니의 호흡에 귀를 기울였어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 사이에 기다림이 있었어요. 그 기다림은 어둡고 길었지만 이상하게도 부서지지 않았어요. 나는 그 기다림에 매달려 있었어요. 간병인 미숙 씨가 조용히 와서 어머니의 이불 끝을 고르고 손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렸어요. 성호 씨, 조금만 나가서 숨 좀 고르세요라고 말했지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저는 여기 있을게요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처럼 들렸어요. 나는 어머니 곁을 떠나는 법을 잊고 싶었어요.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병실은 더 조용해졌어요. 간헐적으로 들리던 갈의 끓는 소리, 멀리서 울리는 알람 소리, 그리고 다시 정적이었어요. 나는 호주머니에서 접힌 손수건을 꺼냈어요. 파출소에서 어머니가 쥐고 있던 그 손수건이었어요. 손수건에 스민 오래된 비누 냄새가 나를 오래전 시절로 데려갔어요. 빗물 떨어지던 골목, 흙물 튀던 장독대, 낮은 처마 아래에서 나를 끌어안던 어머니의 품이 떠올랐어요. 그 생각이 스치자 눈물이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흘러내렸어요. 성호야, 잠깐 눈 좀 붙여요. 지은이가 속삭였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입술이 굳어 있었어요. 말 대신 고개를 들고 어머니의 얼굴선을 천천히 더듬어 눈에 담았어요. 이마 위에 얇은 주름, 눈꼬리에 작은 점, 입술 끝에 습관적인 미소의 흔적, 그 모든 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어떤 순간 어머니의 눈이 아주 조금 떠졌어요. 나는 숨을 멈추고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어요. 엄마, 저예요. 어머니의 시선이 허공에서 흔들리다가 내 얼굴을 스치는 듯 했어요. 입술이 아주 작게 떨리며 소리가 나왔어요. 밥 먹었니? 나는 그 말 앞에서 무너졌어요. 먹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그 대답을 하면서도 목 안쪽이 뜨겁게 타올랐어요. 그 한마디는 어머니가 나에게 평생을 건네온 안부의 형식이자 사랑의 방식이었어요. 나는 그 말이 마지막이 될까봐 그 형태 그대로 내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겼어요. 아침이 오고 의사는 다시 차분한 목소리로 상태를 설명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문장을 조용히 받아 적는 척했어요. 사실 머릿속에는 어떤 단어도 각인되지 않았어요. 단지 두 가지 감각만 남았어요. 어머니의 손끝 온기와 내 손바닥의 땀 냄새였어요. 점심 무렵 잠시 들른 라디오에서 낯익은 트로트가 흘러나왔어요. 어머니가 매번 흥얼거리던 노래였어요. 가사 한 줄이 흘러갈 때마다 어머니의 젊은 날 사진들이 머릿속에서 돌아갔어요. 젊은 날의 한복 자락, 장터의 미소, 명절 아침의 손놀림,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였어요. 노래는 라디오 속에서 끝났지만 내 마음 속에선 계속 흐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잠깐 들러야 했어요. 필요한 옷가지와 세면도구, 그리고 작은 라디오를 챙기기 위해서였어요. 문을 열자 집안 공기가 오래된 기억처럼 정지해 있었어요. 부엌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 그릇이 그대로 있었고 식탁 위에는 어머니가 접어둔 앞치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나는 식탁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 자리에서 어머니의 자리를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어요. 엄마, 제가 늦었죠. 많이 늦었죠. 서랍을 정리하다가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곡물 상자 밑에 끼워져 있던 누렇게 바랜 봉투였어요. 내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글씨는 떨렸지만 분명히 어머니의 글씨였어요. 나는 봉투를 조심스레 열었어요. 안에는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성우야, 내가 잊으면 이 글을 보여줘. 너는 착한 아들이고 엄마의 자랑이야. 바빠도 밥은 꼭 먹어. 내가 밥을 먹어야 마음이 놓인다. 나는 편지를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글자들이 손바닥에 눌려 자국처럼 남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져 잉크가 아주 조금 번졌어요. 그 번짐이 마치 말의 꼬리를 길게 끌어당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랑이라는 단어의 여운이었어요. 나는 라디오와 편지를 가방에 넣고 병원으로 돌아왔어요. 병실에 들어와 라디오를 아주 조용한 볼륨으로 켰어요. 미숙 씨가 나를 보며 작게 웃었어요. 어머님, 이 노래 좋아하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라디오 속 진행자가 청취자의 사연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사연은 나와 닮아 있었어요. 늙어가는 엄마, 바쁜 자식, 서로의 마음이 어긋나기 시작한 어느 날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옛 노래가 둘을 다시 이어주었다는 이야기였어요. 나는 침묵 속에서 그 사연의 마지막 문장을 기억했어요. 사랑은 늦게라도 알아차리면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된답니다. 나는 그 문장을 마음속에 천천히 옮겨 적었어요. 지금 내게 필요한 건 말이 아니라 알아차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밤이 되자 병실은 더욱 고요해졌어요. 미숙 씨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잠깐 눈을 붙였고 지은이는 내 어깨에 기대 조용히 잠들었어요.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로 홈카메라 앱을 켰어요. 어머니의 방이 화면 속에 나타났어요. 텅 빈 방, 침대 위에 접힌 담요, 창가의 화분, 멈춘 벽시계, 천천히 도는 공기 정화기의 불빛이 규칙적으로 깜빡였어요. 나는 그 방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엄마, 방이 많이 조용해요. 이 조용함이 무서워요. 화면 속엔 아무 변화도 없었지만 나는 그 침묵을 오래 들었어요. 그 침묵은 차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머니가 늘 깔아두던 잔잔한 온돌의 열처럼 미약하게 따뜻했어요. 그 온기는 말 대신 기억을 데워주었어요. 나는 어머니와 나눈 대화들을 하나씩 꺼내보았어요. 초등학교 입학 전날 밤 내 손을 잡고 내일은 새 신발 신어야지라고 말하던 목소리였어요. 수학여행 떠나던 아침 현관문에 기대 늦게 다니지 말라고 하던 눈빛이었어요. 첫 월급날 밤 시장 통닭 한 마리를 사이에 두고 너도 고생했다라고 말하던 웃음이었어요. 그 모든 장면이 무언의 사과가 되었고 동시에 감사가 되었어요. 나는 그 기억들에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그때 내가 조금만 더 듣고 조금만 더 기다려드렸다면 어땠을까요? 미안해요. 새벽 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드는지 병실 공기가 아주 조금 움직였어요. 어머니의 가슴이 아주 얕게 오르내렸어요. 나는 그 호흡과 내 숨을 천천히 맞춰보았어요. 둘의 박자가 간신히 포개질 때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나는 속으로 말을 건넸어요. 엄마,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이제는 진짜로 여기 있어요. 그 순간 어머니의 손가락이 아주 약하게 움직였어요. 나는 손을 더 꼭 잡았어요. 엄마, 저예요. 성우예요. 입술이 마른 소리를 내며 열렸다 닫혔다 했어요. 나는 귀를 가까이 가져갔어요. 작고 불확실한 숨 사이로 아주 작은 소리가 흘렀어요. 수고했다. 그 말은 완전하지 않았지만 나는 정확히 들었어요. 그 말에는 평생의 위로가 들어 있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여 흐느꼈어요. 그 울음은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침묵 속에서만 흐르는 눈물은 더 깊게 몸을 지나갔어요. 아침이 와도 병실의 공기는 여전히 낮은 톤으로 가라앉아 있었어요. 나는 지은이와 번갈아 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미숙 씨는 매번 손을 씻고 와서 젖은 솜으로 입술을 적셔드렸어요. 어머님, 입술이 마르면 말씀하기 어려워요. 조금만 더 편하게 쉬세요. 그 말이 끝나면 잠깐의 노래를 조용히 흥얼거렸어요. 그때마다 어머니의 눈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나는 그 작은 떨림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세상을 보았어요. 점심 무렵 병원 복도를 작은 카트가 지나갔어요. 무색의 수액병들이 흔들렸고 간호사의 발걸음이 일정한 박자로 이어졌어요. 나는 카트를 보며 갑자기 생각했어요. 인생이란 게 어쩌면 저런 투명한 액체 같다는 생각이었어요. 천천히 흘러들어와 우리를 살게 하고 어느 시점에선 조용히 멈춰서는 그 흐름 말이에요. 멈춤은 소리 없이 오고 우리를 서늘하게 감싸요. 그러나 그 서늘함 안에도 누군가의 손길과 온기가 남아요. 그 손길이 바로 사랑이라는 걸 나는 이제야 알겠어요. 해가 기울 무렵 나는 병실 창틀에 라디오를 올려두고 볼륨을 아주 낮춰 틀었어요.
DJ가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랜 시간을 함께한 이에게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마음은 전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나는 눈을 감았어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 그것이 우리가 끝내 붙드는 마지막 달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어머니의 손등을 천천히 어루만지며 속삭였어요. 엄마 사랑해요. 이 말은 평생 수없이 마음으로만 했던 말이었어요. 이제야 입 밖으로 나오는 그 말을 어머니가 듣고 계시기를 바랐어요. 밤이 다시 찾아오고 복도 불빛이 낮아졌어요. 나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내 조용히 읽었어요. 너는 착한 아들이고 엄마의 자랑이야. 그 문장이 내 안쪽 깊은 곳을 따뜻하게 밝혔어요. 나는 그 눈부심을 오래 바라봤어요. 사람의 말이 누군가의 생을 밝히기도 다시 걷게 하기도 한다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 믿음이 내 등을 곧게 세웠어요. 한밤이 되었을 때 나는 핸드폰을 들어 홈카메라의 실시간 화면을 켰어요. 방 안은 어두웠지만 창가의 화분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화분 하나에 작은 새싹이 올라와 있었어요. 나는 화면을 확대해 그 새싹을 가만히 보았어요. 살아있다는 것은 저렇게 작고 고요하게, 그러나 분명히 움직이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이 심장 깊숙한 곳에 닿자 내 호흡이 조금 더 길어졌어요. 나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마음속으로 다시 말했어요. 엄마, 여기 있어요. 저도 아직 여기 있어요. 그날 새벽 나는 아주 짧은 잠에 빠졌어요. 꿈에서 어린 내가 골목길 끝에서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달려와 내 무릎에 묻은 흙을 털어주며 말했어요. 괜찮다. 엄마가 왔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병실 공기가 새벽빛으로 엷게 푸르렀어요. 나는 어머니의 손을 쥔 채로 천천히 그 말을 되뇌었어요. 괜찮다. 엄마가 왔다. 지금은 내가 그 말을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아주 조용히 어머니의 귀에 속삭였어요. 괜찮아요, 엄마. 제가 왔어요. 저는 여기에 있어요. 잠시 후 어머니의 호흡이 더 고르게 변했어요. 나는 그 리듬에 맞춰 라디오 볼륨을 한 칸만 더 올렸어요. 낡은 트로트의 후렴이 병실 한가운데를 느리게 지나갔어요. 그 선율에 맞춰 어머니의 눈썹이 아주 약하게 움직였어요. 나는 그 작은 움직임을 기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기적은 큰 파도처럼 오지 않아요. 이런 밤, 이런 침묵, 이런 한숨의 틈으로 스며드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날 모든 게 멈춘 듯 했지만 사실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말 대신 흐르는 온기, 눈물 대신 남는 문장, 음악 대신 이어지는 호흡,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붙들고 있었어요. 상실은 한순간에 오는 것 같지만 실은 오래전부터 천천히 걸어와 우리 옆에 앉아 있었어요. 침묵은 차갑게 느껴지지만 그 안에 오래 누적된 마음의 온도가 숨어 있었어요. 나는 그 온도를 이제서야 두 손으로 감싸 쥐기 시작했어요. 밤이 세 번째로 깊어질 무렵 지은이가 깨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빠, 우리 잘하고 있는 걸까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잘하고 있어. 조금 늦었지만 이제는 제대로 하고 있어. 그 말은 내게도 필요했고 딸에게도 필요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가볍게 맞잡고 다시 어머니의 숨소리를 들었어요. 길고 조용한 밤이 끝나갈 때 창밖에서 새소리가 한 번 울렸어요. 나는 그 소리를 오래 기다린 사람처럼 들었어요. 새소리 하나가 아침을 가져오고 아침이 오면 우리는 다시 한 칸 살아가요. 그게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칸씩 조금씩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걸어가는 일말이에요. 나는 마지막으로 홈카메라 화면을 껐다 켰어요. 방 안은 여전히 비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덜 쓸쓸했어요. 그 방의 공기 속에 어머니의 손길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나는 속으로 말했어요. 엄마, 오늘도 밥 챙겨 먹을게요. 약속해요. 그 약속은 어머니와 나 사이에 오랫동안 미뤄둔 다리를 하나 더 놓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손등에 입을 맞췄어요. 말 대신 마음으로 하는 인사였어요. 상실의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서로에게 인사를 건넬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침묵은 우리를 갈라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까이 붙여놓았어요.
그날 모든 게 멈춘 듯 했던 시간 속에서 나는 어머니와 다시 연결되는 길을 찾고 있었어요. 그 길 위에 작고 단단한 발자국이 남았어요. 그 발자국은 내 평생의 나침반이 될 거라고 나는 조용히 믿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어머니의 빈 병실을 나서는 발걸음이 그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어요. 복도 끝 창문으로 빛이 들어오는데 그 빛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어머니가 여전히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죠. 나는 병실 문을 닫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엄마, 이제 진짜로 쉬어요. 내가 잘할게요.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출근해도 보고서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회의 중에도 머릿속엔 늘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밥은 먹었니? 그 단순한 문장이 내 하루의 리듬이 되었던 걸 그제야 알게 되었어요. 밤이 되면 나는 어머니의 방을 켜봤어요. 홈카메라 속 어머니의 방은 언제나처럼 조용했죠. 화분엔 새잎이 자라 있었고 커튼은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작은 흔들림이 마치 어머니가 여전히 거기 있는 것 같았어요. 나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엄마, 거기 계시죠? 나보고 있죠? 그 말에 대답은 없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며칠 뒤 집을 정리하다가 서랍 속에서 낡은 카세트 테이프를 발견했어요. 2001. 설날이라고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나는 오래된 라디오를 꺼내 먼지를 털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딸깍 소리와 함께 테이프가 돌아가기 시작했죠. 지은아, 이리 와서 인사드려. 성우도 여기 좀 봐.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명절날 식탁에 앉은 가족들의 웃음소리,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아버지의 낮은 웃음소리까지 녹아 있었어요. 나는 눈을 감고 그 시절을 떠올렸어요. 밥상 위에 놓인 고등어구이, 어머니의 앞치마에 묻은 된장 자국, 그리고 내 옆에서 밥을 떠주던 손. 그 모든 게 다시 살아났어요. 엄마는 그때도 늘 바빴죠. 우리 먹일 생각, 살림 걱정, 자신은 늘 나중이었어요. 테이프가 딸깍하고 멈췄을 때 방 안은 조용했어요. 그 조용함이 오히려 따뜻했어요. 그건 어머니가 남기고 간 시간의 잔향 같았어요. 며칠 후 딸 지은이가 찾아왔어요. 아빠, 요즘 얼굴이 많이 야위었어요. 괜찮아요. 조금만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할머니 방 아직 그대로 두셨죠? 응. 아직은 손을 못 대겠더라. 지은이는 방으로 들어가 창문을 열었어요. 햇살이 방 안으로 가득 들어왔어요. 아빠, 공기 냄새가 할머니 냄새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이 참 이상하게 맞는 말 같았어요. 살아있는 향기라는 게 있다면 아마 이런 냄새겠죠. 지은이가 화분의 잎을 만지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물 주던 화분이에요? 그래, 저 화분이 어머니 마지막으로 돌보던 거예요. 이 잎사귀 새로 났어요. 정말이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 화분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잎 위에 내려앉고 바람이 살짝 흔들릴 때마다 마치 어머니가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일기를 썼어요. 오늘 화분에 새잎이 났다. 엄마의 손길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많은 마음이 담겼어요. 예전 같으면 그런 걸 쓸 이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작은 일 하나에도 의미를 느끼게 됐어요. 라디오를 켜니 밤 프로그램에서 이런 사연이 나왔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후 그 사람이 남긴 흔적 속에서 새로 태어나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건 상실이 아니라 이어짐이었죠. 그 말을 듣는데 마음 한쪽이 따뜻하게 젖어들었어요. 그래요. 어머니의 사랑은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모양만 바뀌어 내 일상 곳곳에 스며 있었어요. 식탁 위에 놓인 찬밥 한 공기, 퇴근 후 들리는 라디오의 선율, 비 오는 날 젖은 흙냄새까지 모두 어머니의 손길이었어요. 며칠 후 회사에 복귀했어요. 책상 위에는 쌓여있는 문서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언제나처럼 바쁘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나는 그 속에서도 잠시 멈춰서 창밖을 봤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을 보는데 어머니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성우야, 비 맞지 말고 다녀요. 그 말이 다시 들리는 듯 했어요. 나는 창문을 손바닥으로 두드리며 웃었어요. 알겠어요, 엄마. 이제는 안 맞아요.
그날 회사 복도에서 한 후배가 내게 물었어요. 과장님, 요즘은 괜찮으세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괜찮아요. 이젠 조금 알겠어요. 사람은 떠나도 마음은 남는다는 걸요. 그 대답을 하면서도 스스로 놀랐어요. 이전 같으면 그런 말은 쉽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삶은 잃는 게 아니라 배우는 과정이라는 걸요. 그날 밤 나는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꺼냈어요. 너무 미안해하지 말고 내 삶을 살아야 해요. 그 한 줄을 손끝으로 천천히 짚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요, 엄마. 이제는 미안해하지 않을게요. 대신 고마워할게요. 나는 창문을 열었어요. 밤 공기가 서늘하게 들어왔어요. 하늘엔 별이 총총했어요. 그 별 중 하나가 유난히 반짝였어요. 어머니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나 이제 괜찮아요. 나도 잘 살아볼게요. 당신이 내게 준 사랑으로요. 며칠 뒤 나는 지은이와 함께 어머니의 집을 정리했어요. 지은이는 어머니의 옷을 한 벌씩 개며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옷에서 냄새가 나요. 비누 냄새랑 된장 냄새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게 우리 집 냄새였죠. 아직 남아있네요. 우리는 함께 어머니의 앨범을 꺼냈어요. 젊은 시절 어머니의 사진 속엔 지금의 나보다 훨씬 단단한 얼굴이 있었어요. 그 눈빛을 보는데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끝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또 다른 시작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밤이 다시 찾아오고 나는 거실 불을 끄고 홈 카메라를 마지막으로 켰어요. 화면 속 방은 이제 텅 비어 있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그 안엔 여전히 햇살이 들고 있었고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나는 화면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잘 지냈어요. 오늘은 좀 웃었어요. 이제는 울지 않아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풀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건 슬픔의 끝이 아니라 감사의 시작이었어요. 이제 나는 알겠어요. 부모의 사랑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거라는 걸요. 그 사랑은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바람으로, 그리고 아주 가끔은 노래로 돌아오죠. 어머니는 떠나신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그 사실을 깨달은 지금 나는 매일 조금씩 더 단단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나는 식탁 앞에 앉아 밥을 먹으며 속삭여요. 엄마, 나 밥 잘 먹고 있어요. 이제 진짜 괜찮아요. 어머니를 떠나보낸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어요. 세상은 여전히 똑같이 흘러가는데 내 마음만은 멈춰 있는 듯 했어요. 회사에 나가도 친구를 만나도 웃는 법을 잊은 사람처럼 말이 줄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어요. 그건 아마 어머니가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에요. 어느 주말 나는 지은이와 함께 시골 납골 땅을 찾았어요. 길가의 벚나무가 꽃을 터뜨리기 시작했죠. 봄은 늘 어머니가 좋아하던 계절이었어요. 햇살이 포근하게 내려앉은 묘역 앞에서 나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성우 왔어요. 바람이 살짝 불어 꽃잎이 무덤 위로 떨어졌어요. 그 한 장 한 장이 마치 어머니의 손끝 같았어요. 나는 손바닥으로 묘비를 쓰다듬으며 낮게 말했어요. 이제 좀 괜찮아요. 밥도 잘 챙겨 먹고요. 지은이도 잘 지내요. 엄마가 보고 싶긴 하지만 이제는 눈물보다 미소가 먼저 나와요. 지은이가 내 옆에서 조용히 향을 꽂았어요. 할머니, 저 취직했어요. 할머니가 하늘에서 도와준 덕분이에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벚꽃이 날렸어요. 꽃잎이 우리 어깨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죠. 나는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머니가 웃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 잘했네. 다 잘 되고 있네. 그 말이 들리는 듯 했어요. 납골 땅을 나서며 지은이가 물었어요. 아빠, 할머니는 지금 어디 계실까요?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어요. 글쎄, 아마 우리 마음속에 계시겠죠. 가끔 바람으로, 가끔 햇살로 찾아오시겠죠. 그 말이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예전엔 믿지 못했던 말이지만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졌어요. 어머니는 떠난 게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고 계셨죠.
며칠 뒤 나는 간병인 미숙 씨를 만났어요.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돌봐준 사람이었죠. 그녀는 여전히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성우 씨,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죠? 네, 그래도 덕분에 어머니가 편하게 가셨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어요. 어머님이 마지막에 제 손을 꼭 잡으셨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우, 이제 외롭지 않게 해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토록 나를 걱정하시던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죠. 나는 고개를 숙여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눈물이 차오르려다 조용히 웃음으로 바뀌었어요. 엄마는 끝까지 나보다 날 먼저 생각했네요. 참 나쁜 습관이에요, 그렇죠? 미숙 씨도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어머님이셨죠. 그게 사랑이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홈 카메라를 켰어요. 이제는 아무도 없는 그 방이 이상하게도 따뜻했어요. 창가에 놓인 화분이 새순을 틔우고 있었죠. 화면을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나 이제 용서했어요. 엄마가 나를 두고 떠나간 게 아니라 나를 살게 하려고 떠난 거였다는 걸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마음이 처음으로 편안해졌어요. 오래 눌러있던 돌덩이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죠. 며칠 후 지은이가 집에 놀러 왔어요. 아빠, 요즘 표정이 달라졌어요. 이제 진짜 웃는 것 같아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 덕분이죠. 내가 늦게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는다는 거요. 지은이는 나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도 분명 듣고 계실 거예요. 그 말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어요. 며칠 후 어머니의 생신날이 다가왔어요. 나는 딸과 함께 어머니가 즐겨 찾던 동네 식당을 찾았어요. 국밥 한 그릇을 시켜놓고 마주 앉아 있었어요. 식당 한쪽 벽에는 가족이란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어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밥 한 끼의 의미가 이렇게 클 줄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 나 지금 밥 먹고 있어요. 엄마가 해주던 그 맛은 아니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그리움도 밥이 되네요.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보면 좋아하시겠어요. 그렇죠. 나도 그래요. 엄마가 웃고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문득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멜로디가 귓가를 스쳤어요. 그리운 마음, 그 따뜻한 이름. 그 노래는 어머니가 평생 좋아하던 곡이었어요. 나는 한참 동안 가게 앞에 서서 그 노래를 들었어요. 노래 끝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었죠. 용서는 사랑이 완성되는 또 다른 이름이죠. 그 가사 한 줄이 가슴을 울렸어요. 그래요. 이제 나는 어머니를 용서했고 결국 나 자신도 용서했어요. 밤이 되었어요. 창문 밖으로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어요. 나는 조용히 홈 카메라를 껐어요. 이제 그 화면에 기대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어머니가 화면 속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엄마, 이제 됐어요. 나 괜찮아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이제 편히 쉬어요. 그렇게 속삭이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그건 따뜻하고 고요한 눈물이었어요. 감사함이 녹아있는 눈물이었죠. 나는 이제 압니다. 용서는 누군가에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구하는 길이라는 걸요. 어머니를 용서하면서 나는 내 지난 시간들도 품게 되었어요. 그건 고통이 아니라 회복이었어요. 그리고 그 회복의 끝엔 늘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분의 사랑은 여전히 내 삶의 등불이 되어 내 앞을 밝혀주고 있죠. 이제 나는 다시 살아가요. 밥을 먹고 출근을 하고 웃어요. 그 모든 순간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요. 성우야, 오늘도 수고했어. 그 목소리에 나는 대답하죠. 엄마, 나 오늘도 잘 살았어요. 그날 밤 창밖으로 달빛이 부드럽게 흘렀어요. 그 빛이 내 방 안으로 들어와 어머니의 사진을 비췄어요. 나는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이제는 눈물이 아니라 고마움이 흐르는 밤이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고마워요. 그 말을 남기고 불을 끄자 방 안엔 긴 여운이 남았어요. 그 여운 속에서 어머니의 미소가 피어올랐어요. 그리고 나는 그 미소를 마음에 담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이제 진심으로 괜찮아요. 햇살이 창문 너머로 부드럽게 들어오던 아침이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시 찾아왔죠. 이 계절은 늘 어머니가 좋아하던 시간이었어요. 햇살이 따뜻하면 베란다 문을 활짝 열고 오늘 같은 날은 된장찌개 끓여야지 하시며 웃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이제는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지만 이상하게도 아침마다 공기가 그때와 닮아 있었어요. 나는 커튼을 젖히며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오늘 날씨 좋아요. 이제 진짜 봄이에요. 그날은 어머니의 방 정리를 마무리하는 날이었어요. 그동안 미루고 미루던 일을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방문을 열자 햇살이 바닥 위로 길게 드리워졌어요. 책상 위에는 여전히 어머니의 손길이 남아 있었죠. 반쯤 접힌 신문, 유리컵에 꽂힌 말린 꽃 한 송이, 그리고 벽에 걸린 시계. 그 시계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멈춘 채였어요. 나는 시계를 손에 들어 올렸어요. 초침이 멈춘 지 오래였지만 그 안엔 여전히 시간이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다시 움직여야겠죠. 나는 시계 뒷면의 태엽을 살짝 감았어요. 짹짹짹. 초침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를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래요, 엄마. 시간이 다시 흘러야겠죠. 저도 이제 조금씩 살아보려 해요. 정리를 마치고 방을 나서는데 책장 아래쪽에서 낡은 앨범이 하나 떨어졌어요. 표지는 해졌고 사진 가장자리는 누렇게 변해 있었죠. 조심스레 펼치자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옆엔 나와 지은이가 있었죠. 나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문득 웃었어요. 이때는 참 젊었네요, 엄마. 그땐 몰랐죠. 그 웃음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길수록 어머니의 생이 내 눈앞에 다시 피어났어요. 가난하지만 늘 웃던 사람, 힘들어도 식탁 위엔 밥을 올리던 사람, 자식의 눈빛 하나에도 행복해하던 사람. 그런 어머니의 삶이 얼마나 단단했는지를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저녁이 되자 나는 어머니의 편지를 꺼냈어요. 이제는 거의 외울 만큼 읽은 그 편지. 성호야, 밥은 꼭 챙겨 먹고 너무 미안해하지 말아요. 엄마는 늘 내 옆에 있을 거예요. 나는 그 문장을 천천히 소리내 읽었어요. 이제는 슬프지 않았어요. 그 문장 안에서 나는 위로를 느꼈어요. 그건 단순한 글씨가 아니라 어머니의 숨결이었어요. 라디오를 켰어요. 밤 9시 옛 이야기와 노래 프로그램이 흘러나왔어요. 진행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의 사연은 어머니와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어머니는 떠났지만 그분의 말은 아직 제 마음속에서 살아있습니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나도 그래요. 어머니는 떠나셨지만 그분의 말은 내 안에서 여전히 숨쉬고 있어요. 며칠 후 나는 출근길에 버스를 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바깥을 보는데 어느 노부부가 손을 꼭 잡고 걷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닮아 있었어요. 그 순간 가슴 한쪽이 따뜻하게 물들었어요. 이제는 그리움이 아프지 않았어요. 그리움이 고마움으로 바뀌었죠. 버스 안 스피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노래 가사 중 이런 구절이 들렸어요. 사랑은 끝이 없어요. 이별 뒤에도 기억 속에서도 다시 누군가의 웃음으로 피어나죠. 나는 그 노래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창밖에 나무들이 새순을 틔우고 있었어요. 마치 어머니가 다시 살아 숨쉬는 것 같았죠. 그날 퇴근길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노을빛이 길 위에 길게 늘어졌죠. 나는 천천히 걸으며 어머니와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어요. 성호야, 이제 괜찮아. 그 말이 지금의 나를 지탱해주고 있었어요. 나는 하늘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어요. 엄마, 나도 이제 괜찮아요. 이제는 미안하지 않아요. 그 대신 평생 고마워요. 바람이 살짝 불었어요. 그 바람 속에 어머니의 향기가 느껴졌어요. 그건 된장국 냄새 같기도 하고 봄 햇살 같기도 했어요. 그 향기 속에서 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집에 돌아와 창문을 열었어요. 저 멀리서 라디오 음악이 흘러들어왔어요. 그 선율이 어머니의 방을 지나 내 마음으로 들어왔죠. 나는 불을 끄고 그 소리를 가만히 들었어요.
그 소리 속엔 사랑이 있었고,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인연이 있었어요.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성우야, 이제 웃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엄마. 이제 웃을게요. 밤이 깊어지고 창밖엔 별이 하나둘 빛났어요. 그 별빛 중 하나가 유난히 밝았어요. 그게 어머니 같았어요. 늘 내 길을 비추던 그 눈빛처럼. 나는 두 손을 모아 속삭였어요. 엄마, 나 내일도 열심히 살아볼게요. 그리고 매일 당신을 기억할게요. 이제 나는 알아요. 삶이란 건 결국 그리움과 사랑의 반복이라는 걸요. 사람은 떠나도 마음은 남아요. 그 마음이 우리를 살게 해요. 그 마음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요. 어머니가 남긴 건 슬픔이 아니었어요. 그건 사랑을 믿는 법이었어요. 그분은 내게 말없이 가르쳐 주셨죠. 사랑은 말보다 오래 남는 거야.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어요. 나는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이웃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그 평범한 하루가 어머니가 남겨준 선물이었어요. 나는 창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인사했어요. 엄마 잘 계시죠? 오늘도 고맙고 사랑해요. 그리고 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 속엔 그리움도 용서도 평화도 다 있었어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세상 어딘가에서 어머니도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 내 아들. 이제 잘 살아봐요. 그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조용히 내 마음에 스며들었어요. 이것으로 내용은 마치며 긴 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며 댓글로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적어주시면 많은 분들이 위로도 해드리고 도움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댓글과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